마침 중요한 얘기. 전성기에서 제가 재미난 기사를 봤는데 동창회 꼴불견 송년회, 보셨- 특히 이제 송년회가 송년회, 다가오는데 송년회 꼴. 가면 꼭 이런 꼴불견들이 있다. 네, 조금 아까 말씀하셨죠. 자랑, 자기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아내 자랑, 남편 자랑. 아, 요즘은 강아지 자랑까지. 그건 저도 하는데. 죄송합니다. 멋진데요? 저희 그랬어요. 책을 맨 처음에 만들 때도 그때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철들지 말자 였어요. 좋네요. 철들지 말자. 철들지 말자. 마담 빠담. 안녕하세요. 마담 빠담의 마담 말입니다. 제가 요즘 정말 홀릭해서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귀농, 귀촌 관련한 다큐멘터리예요. 근데 어제 정말 멋진 할머니가 등장을 하셨어요. 할머니 86, 할아버지 93. 이 두 분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사시는데 여섯째 아드님 부부가 일손을 거두려고 내려왔는데 며느님이 상을 차리는데 할머니가 쉬지 않고 계속 며느님 뒤를 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 감독이 물었죠. 아니 할머니 가만히 앉아 계시지 왜 이렇게 유심히 보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배우려고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 연세. 그리고 다른 곳도 아니고 당신 부엌에서 며느님이 상을 차리는데 뭔가 새로운 게 있나 하고 배우시려고. 정말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어른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멋지게 웰에이징, 멋지게 숙성되는, 우리가 나이 먹는다고 하는데 멋지게 웰에이징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국내 최초로 중년에 중년을 위한 매거진을 만드신 분이에요. 링컨이 아니고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링컨급으로. 해주셔서 네.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 라이나 생명에서 발행하던 50대를 위한 잡지 헤이데이라는 잡지가 있었거든요. 전후후만. 그 잡지를 창간하고 6년 동안 편집장으로 아우, 일했었고요. 중년을 위한 대단한 선물을 그쵸. 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는 조금 자리를 바꿔서 음. 라이나 전성기 재단이라는 곳에서 중장년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 대단하십니다. 성함을 얘기 안 하시고 결정적으로. 저 박미순입니다. 네. 박미순 부장님, 네네네. 네, 국장님도 역임하시고, 근데 우리 오늘 깔맞춤했어요. 그러니까요. 저 네, 아침에 네. 다른 색깔 입을까 했었는데 이 뭔가 오늘 통했던 통하고, 것 같아요. 네, 기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라이나 전성기 재단은 어떤 곳인가요? 짧게. 그 라이나 전성기 재단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전성기가 사실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성기, 그렇죠. 네. 50대의 화양연화, 전성기. 전성기. 그래서 네. 50대 이후 중년과 시니어들의 약간 뭐 건강하고 좀 의미 있게 맞아요. 2라운드를 살자. 그런데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만든 사회공헌 재단입니다. 맞아요. 여기는 현실체고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중년 중심의 어떤 제2의 인생을 좀 재미있게 의미 있게 살자 이런 모토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지향을 갖고 있어요. 그쵸, 네. 그쵸. 근데 실제로 많은 활동은 하고 계시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 재단에서는 이제 50대 이상 분들이 아까도 말했듯이 건강하고 의미 있게 2라운드를 살 때 맞아요. 뭘 하면 좋을까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맨 처음 소개해 드릴 거는 저희 재단에서 전성기 동호회라고 해서 동호회 좋죠. 자신의 네. 경험과 그다음에 뭐 지식과 지혜 맞아요. 같은 거를 많이 나누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배우고 약간 맞아요. 하고 있는 그런 전성기 동호회라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재능을 기브앤테이크 품앗이. 그쵸, 기부의 테이크. 예. 그쵸. 예,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까 제가 헤이데이를 창간했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그때 그 많이 인터뷰를 했던 분들을 다시 모아서 지금 2라운드를 조금 더 먼저 잘 살고 계신 인생 선배들 분들의 그 인생의 스토리를 모아서 만드는 웰에이징 시리즈라는 좋네요. 책을 조금 만들고 네.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리고 또 그 이렇게 그 50대 이상의 삶의 질 향상에 되게 도움을 주신 여러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분들을 조금 발굴해서 저희가 시상을 하는 상금 5억 오! 원짜리 예. 어떤 사람들 네, 라이나 50 플러스 어워즈라는 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상금 그럼 5억. 네. 딜이 미십니다. 딜입니다. 예. 예, 저희- 근데
정말 좋아요. 네. 예, 이렇게 상제도가 있으면 네네. 또 좀 저희가 업되는. 계속 발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대상인가요? 이 5억에 관심 있는 분들 좀 귀담아 네, 들으시면 저희가 분야는 세 분야예요. 사회공헌상, 맞아. 생명존중상, 창의혁신상. 창의혁신 부분에서는 그 시니어 분들의 삶의 질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물건이라던가 뭐 제도라던가 약간 이런 거를 발견한 분인데 요즘 의료 쪽이 조금 더 많으시고요. 사회공헌은 말 그대로 많은 좋은 일을 하신 분들. 꼭 필요한 세 분야에 예. 뭐 생명존중은 말한 대로 그렇죠. 생명이나 약간 사회 그 세계적으로 도움을 주실 만한 연구 자료, 연구 같은 걸 해주신 분들한테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응모도 해도 되고 추천도 해도 되고 그러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추천도 받고요. 아. 본인이 본인이 나 이런 일을 한다 공모도 하시는데요. 저희는 딱 50대 이상인 분들 그거예요. 그다음에 네. 그게 되게 확실히 중요합니다. 지키셔야 돼요. 사실 이런 네. 상이 없거든요. 네. 50대 분들 중년이 아니면 자격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가족 간병 자기 돌봄 캠프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중년 이후에 가장 그 고민이 되고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이 돌봄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 아, 그러니까 환자 본인이 아니고 환자를 간병하는 가족들. 그쵸. 그래요. 근데 이제 정말 이분들이 필요해요. 굉장히 환자처럼 본인도 되게 약간 폐쇄적이 되고 그럼요. 우울증이 되고 네. 약간 그래서 간병하다가 먼저 가시는 분도 있어요. 네, 저 그런 분들이 되게 네. 많아서 저희의 가족 간병의 프로그램명은 가족 간병 자기 돌봄 캠프예요. 내가 먼저 나를 돌봐야지 그래야 환자도 끝까지 건강하게. 라고 하는 자기 돌봄 캠프라는 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분들에게 시선을 이렇게 집중시킨다는 것도 굉장한 네. 업적이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사실은 돌보는 사람을 돌보려고 하고 맞아요. 있고요. 네. 사회적으로 약간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 특히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들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돌보는 또 우리 그쵸. 부장님을 또 제가 돌봐야 될 것 같아요. 돌봐주세요. 근데 왜 중년에 포커스를 맞추게 됐어요? 제가 이 맨 처음에 저보고 이 책을 만들려고 할 때 너무 깜깜했거든요. 사실은 되게 고민을 했고, 근데 되게 또 충격적인 거는 사실은 그때 제가 자료 같은 걸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때 나왔던 책 중에 나이를 속이는 나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나이를 속이는 나이. 네. 그래. 아, 나이 묻지 무슨 마. 말인지 알죠? 네, 네, 나이 묻지 마. 맞아요. 그리고 너 몇 살이니? 라고 얘기하면 나이는 그 그냥 숫자에 불과해. 네, 막 그렇게 얘기한다던가 해서 내 나이를 약간 사실 내 나이를 감추고. 부끄러워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막 그런 책과 기존의 이런 그 고정관념 같은 거를 이렇게 갖고 있다가 이 책을 만들려고 중년, 시니어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많이 만났거든요. 만나셨겠죠. 네. 네. 그러면서 정말 저는 충격을 굉장히 받았던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요? 먼저 하나는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외로 나이 든 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되게 부정적이지 않으셔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게 되게 쇼킹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니, 나는 김영석 교수님도 인생의 최절정기가 70대라는 거 아니에요. 과거로 다 만나기 전에는 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실 거다. 맞아.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아니에요. 돌아가고 싶은 돌아가고 때가 싶다. 없어요. 예. 난 지금이 너무 좋아. 그리고 지금이 세계 너무 역사상 좋아. 업적을 이룬 나이도 60, 70대에 35%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인생의 어떤 그 열매를 맺고 최전성기를 맞이하는 거는 50대 이후. 그렇죠. 또 하나는 아까 50 정도가 되면 사실 해본 것도 많고 50년이나 살았는데 되게 아는 게 많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해본 게 되게 많으실 줄 알았거든요. 만능이니. 네, 만능이니. 근데 50은 처음이라. 야, 나도 50은 처음이야. 맞아요. 나도 처음 겪는 거 너무 많아.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산 활동, 경제 활동을 하느라고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들 어른으로서 예. 그다음에 우리가 부모도 처음이라 맞아요. 예. 그 아이 키우는데 정신없고 돈 버는데 정신없고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50이 되면서 이제는 좀 뭔가 배우고 싶어. 나는 정말 모자라는 게 많아. 이거를 자각할 수 있는 나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인생의 경험치들을. 문제를 먼저 경험해보고 해결해보고 경험해본 분들한테 그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 인생 선배들의 약간 샘플을
조금 보여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책의 방향성이 그렇게 해서 네, 정해졌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 건양대학교 웰다잉 그 융합연구소인가 거기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청년들 다 포함해서 거의 2,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정말 우리 시대에 웰 에이징 교육이 필요하다. 이거에 90% 이상의 그 응답자들이 찬성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어떤 걸 다뤘으면 좋겠냐. 거기에는 또 전무한 거죠.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교육은 필요한데 이제부터라도 이 그 인생 주기마다 필요한 교육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열망이 큰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이에요. 웰 에이징을 위한 3가지 조건, 3계명. 제 나름대로 정리를 네네네. 해본 겁니다. 네, 단역가 일개명은? 여러분을 만나면서 1계명. 1계명은 나눌 줄 알아야 된다. 아, 우리가 건강은 기본이에요. 네. 웰 에이징. 건강은데 여러분들께서 이미 내 몸 내가 알아 하면서 이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길 바라고 정말 가치 있는 그 웰 에이징을 위해서 나눠라. 네, 사실은 나눈다는 거는 배려라고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네, 조금 그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그 다음에 후세대를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 요런 게 나눔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일본 자료나 미국 자료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일본에서도 이제 우리는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눔을 해주는 세대야. 이제 중년과 시니어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전성기 매거진에서도 저도 잠깐 봤는데 사랑의 열매 회장인 조 회장님 네네. 인터뷰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서도 그분이 그 얘기를 하세요. 나눔을 실제 실천하는 거는 중하위층이 제일 많다. 그쵸.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다고 나누는 게 아니라 그쵸. 정말 뭐가 절실하게 필요한가를 알아주는 거, 지금 얘기하신 대로 배려해 주는 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요게 실천했다라는 의미가 더 큰 거거든요. 그렇죠? 실천하셔라. 네네네. 예, 마음만 있는 네. 것들은 조금 맞아요. 이계명. 네, 예의를 지키자. 맞아요. 이거 정말 중요하죠. 아우, 진짜 중요해요. 아우, 진짜. 나 나이 먹었으니까, 야, 내 맘대로 할게. 이거 아니거든요. 젊은 사람들한테도 예의를 좀 지키고 뭐 이래야 되는데, 마침 중요한 얘기. 전성기에서 제가 재미난 기사를 봤는데, 동창회 꼴불견 송년회, 보셔- 송년회, 특히 이제 맞아, 송년회가 다가오는데, 송년회 꼴. 가면 꼭 이런 꼴불견들이 있다. 네. 있어요. 네. 저희가 네, 이제 내용 좀. 첫 번째는 약간 불평불만. 맞아요. 불평불만. 아니 좋은 자리에 왔는데 네. 동창회 좋은 자리고 네, 뭐 사실 장소야 오늘 여기 말고 송년회 저기도 좋은 좋던데 재미있는데 뭐, 네. 불평불만과 맞아요. 본인의 자랑질. 우울한 점 막 이런 거에서 분위기를 분위기 좀 다운시키고. 망치는 거. 네, 그래서 네. 이거는 눈치가 없다고 얘기도 표현하시는데 맞아요. 그거 그다음에 두 번째 조금 아까 말씀하신 자랑. 자기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아내 자랑, 남편 자랑. 아 요즘은 강아지 자랑까지. 그건 저도 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이 자랑도 좀 이렇게 좀 그쵸, 예, 재밌게. 웃음을 유발하는 자랑은 어느 정도 양념으로 필요해요. 근데 맞아요. 시종일관 정말 그러면 남의 자랑도 들어줘야되는데 또 그런 사람은 남의 자랑 안 들어줘요. 네.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건 자랑이냐, 어떤 건 좋은 소리냐라고 VS를 쳤을 때, 맞아. 예, 응. 이게 사실은 막 갈라야 돼. 그렇다고 동창회 나가서 아이들 얘기 안 하고 안할수 없죠. 우리 사람하는 얘기니까. 반려견 얘기 안 하고 안 할 수 네. 없거든요. 네. 그거 그런데 그게 나쁘게 보이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 칭찬하는 거는 듣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자기중심적으로. 내 자식이 얘기하는 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얘기하면 그거를 이렇게 깎아. 아유, 그거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 정도야. 막 이러면서 조금 깎아내리는 거.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자랑을 하셔도 되는데 다른 사람 자랑도 받아들이시면서. 그 네.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조사한 게 있어요. 음. 정말로 인생에 실패한 그 케이스를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나 뭐 이런 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인간관계. 네. 그래서 정말 노년으로 갈수록 행복해지려면 이런 대인관계, 인간관계에 대한 거를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된다. 예, 요거 이계명입니다.
저 요거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막 자료를 또 찾다가 네. 굉장히 재미있는 거를 봤어요. 네. 일본 만화가가 어른의 의무라는 책을 어른의 하나 의무. 쓰셨는데 거기에 그게 이제 성공한 그 어른들 몇 분을 굉장히 많은 분을 인터뷰를 하면서 거기서 이분들이 왜 성공했겠구나라고 느낀 부분이 있어요. 궁금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불평을 하지 않더래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불평을 하지 그러니까 않으시더라고요. 긍정적 사고. 그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잘난 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 겸손한. 네. 그리고 늘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시더라. 맞아요. 이런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굉장히 다른 사람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고 이게 의무가 되지 않을까라고 했고요. 이런 것들이 후배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게 어른의 역할이다. 이게 예의다라고 하셨어요.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또 인생에 성공을 하고 노년이 행복해지기 위한 그쵸. 아주 좋은 말씀이시네요. 자, 3계명. 3계명. 갖거라입니다. 네. 아, 요거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사실은 그냥 나이 든 대로 그대로 갔는데 요즘은 또 반대로 되게 가꾸잖아요. 근데 이게 또 겉모습을 젊어 보이라고 이 그건 문제가 아니죠. 아니에요. 네. 젊어 보이라고 가꾸는 거는 아니고요. 근데 우리들의 로망이죠. 아우, 연세보다 젊으세요. 이런 칭찬 받고 싶죠. 근데 요즘은 되게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중년 여성분들이 이렇게 다 모였을 때 어머 너 그대로다 야. 이 얘기를 하면 젊은 애들이 옆에서 굉장히 웃음답니다. 본인들끼리 네, 본인 너 그대로다. 그냥 만족하네. 하나도 안 늙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때 봤으니까. 그쵸, 네. 그쵸. 근데 이제 겉모습도 그렇지만 이 내면의 모습을 가꾸는데도 그 또 전성기의 이호선 교수의 네.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이분도 그러는 거예요. 일단 나가라. 집안에 있지 말고 나가서 배우고 만나라. 예. 그러니까 새로운 인간관계를 계속 형성을 하면서 진짜 친구가 초대하면 나 그날 뭐 힘들어 이러지 말고 무조건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가려다 보면 자기를 가꾸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같이 동반되는 거죠. 야, 오늘 3가지 나눠라. 예의를 지켜라. 가꿔라. 뻔한 얘기 같지만 뻔하지 않아요. 이 실천을 하셔야만 정말 멋진 어른이 되는 거고, 여기 오늘따라 나의 꿈이 반짝거려. 네. 언제든 꿈이 반짝거리려면 이 3계명을 꼭 지키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요 멋진데요? 저희 그렇죠. 책을 맨 처음에 만들 때도 그때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철들지 말자였어요. 좋네요. 철들지 말자. 철들지 말자. 네. 왜냐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네. 이게 호기심과 꿈을 가지시면 굉장히 사람이 되게 밝아지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나이가 중요한 시대가 사실은 아니고 눈빛이 살아있느냐, 호기심이 살아있느냐, 그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캐치프레이즈를 또 정했습니다. 아유, 오늘 아주 정말 알짜배기 그동안 그 농축됐던 그 이야기들을 풀어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 같았어요, 감. 감? 그 단감. 진짜 이게 우리가 그 탱탱할 때 먹는 감도 맛있고, 그 다음에 연시가 됐을 때도 맛있고, 찬바람에 건조시켜서도 맛있고, 버릴 게 없는 감처럼 오늘 아주 탄탄하고 달고 과육이 넘치는 그런 말씀들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본인은 어떻게 나이 들고 싶으세요? 저는 공부하는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책을 좀 많이 읽는. 많이 읽죠. 근데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이유가 이렇게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랑 저녁 식사 때 대화를 공동 하기 화제를, 위해서 공통 대화거리를. 왜냐면 제가 보니까 나이가 들면 할 얘기가 별로 없다 보니까 맨날 옛날 얘기만 해요. 맞아요. 과거를 추억하는. 그러면 나 때는이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맨날 공부를 해서 새로운 거를 맨날 뭐 다큐멘터리를 새로운 걸 본다든지 재미있는 상식책을 본다던가 막 이러면서 막 대화거리가 너무 풍성한 거예요. 거기에 본인의 경험도 있어. 그렇죠. 그러면 사실 같이 대화하기가 너무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프랑스가 이 카페 문화가 발전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고 식사 시간이 긴 것도 그쵸. 예. 그래서 말을 하면 또 소화도 잘 되고 네. 건강도 좋아지고 네. 하여튼 중요한 팁과 함께 본인의 어떤 그 바램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중년을 위한 활동 꾸준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단이 새로운 어른의 문화를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5억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하십시오. 네, 여러분들 많이 응모해 주세요.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